자, 지금까지는 쭉 한번 그 HTML5에 대해서 쭉 한번 이거저거 한번 훑어봤는데요. 자바스크립트만 좀 따로 더 좀 상세히 더 알아보고 가도록 하죠. 자, 자바스크립트 언어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많이 하고 계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요. 그 자바스크립트는 기본적으로 멀티 패러다임 언어예요. 이 패러다임이라는 말은 어떤 뭐 유행이나 뭐 기류, 현상, 뭐 그런 뜻을 말하는 건데요. 이게 여러 가지 방식의 이제 프로그램을 만드는 방식이 동시에 가능하다는 그런 뜻이죠. 멀티 패러다임은. 그래서 역시 객체 지향도 가능하죠. 근데 이제 객체 지향이 프로토타입 기반의 객체 지향이에요. 근데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많이 쓰는 것은 클래스 기반의 객체 지향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게 좀 낯설 수가 있겠죠. 기존에 이제 객체 지향에 익숙하셨던 분들조차도요. 여기서 이제 프로토타입 기반의 객체 지향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객체 지향 중에 이제 3대 요소가 있어요. 뭐 은닉화, 그리고 상속, 다양성이라는 게 있는데 대개 보면 그 타 언어들은 다양성을 이제 구현하기 위해서 그 언어적인 측면보다 뭐 C++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함수 포인터, 즉 이제 그 어떤 모듈을 어떤 그 프로그램 어떤 단위 집합체를 호출할 수 있는 함수 같은 것들의 어떤 특정한 메모리 포인터를 뭐 테이블화 시켜놓고 거기에 맞게 그 분산해서 이제 그 호출하는 방식을 따르고 있는데요. 약간 좀 복잡하죠. 근데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는 아예 그런 시스템을 언어 자체에서 지원을 해줘요. 일종의 델리게이션이라고 하죠. 그런 가상함수라든지 그런 것, 그런 요소들 중에 하나 있는 것들이요. 그 델리게이터를 언어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니까 그 부분을 가지고 그 객체를 설계해 나가는 방식으로 이제 객체 지향을 하죠. 일종의 보면 그 클래스 기반 같은 경우는 어떤 틀을 만들어 가지고 찍어내는 그런 개념으로 이제 객체 지향을 하는데, 이런 프로토타입 기반은 뭐냐면은 그거에 원형을 먼저 만들어 놓고요. 작업자가 그 원형에 최대한 가깝게 깎거나 뭐 두드려서 예를 들면 가공한다면 그거죠. 그 주물로 찍어내는 가공품과 직접 어떤 모양을 깎거나 아니면 그 망치를 두드려 가지고 만드는 그런 가공품이 있는데, 두 가지 이제 장단점이 있죠. 물론 한번 그 이제 클래스를 만들어 놓으면 그 클래스 방식이 찍어내는 데는 더 유리하겠죠. 그렇지만 이제 한번 클래스가 잘못 설계됐을 때는 그때는 어떤 굉장히 어떤 수정이라든지 그런 그 확장이라든지 변형에 대해서 상당히 힘든 면이 있는 반면에, 이런 프로토타입 방식은 그 언제든지 작업자가 그때그때 조금씩 그 원본을 가지고 바꿔가면서 새로 만드는 방식이니까 그런 거에서 어떤 유리한 점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름 자체가 자바스크립트이기 때문에 자바하고 비슷한 거다, 자바를 많이 알면 뭐 그 특별히 배울 필요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심지어 뭐 JSP하고 헷갈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실제로는 자바와는 전혀 무관 없고요. 이제 탄생 시점에서 그 예전에 보면 써니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지금 오라클에 합병됐죠. 그 회사에 이제 도움을 받으면서 어떻게 보면 그 회사에 대한 뭐 어떤 그런 고마움의 표시로 이름을 자바스크립트라고 했다는 그런 어떤 설이 있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많은 그것 때문에 많은 또 이제 그 자바스크립트에 대해서 오해를 또 하고 있죠. 누군가 또 그랬죠. 자바스크립트는 이 세상에서 가장 오해를 많이 받는 언어 중에 하나다. 그런 말들이 있죠. 자바스크립트 가장 많이 받는 오해 중에 하나가 자바스크립트는 배우기 쉽다, 뭐 그런 오해도 있고 그러죠. 절대 배우기 쉬운 언어는 아니죠. 그 쓰기 쉬운 언어일 수는 있어요. 쓰기 쉬운 언어일 수는 있는데, 뭐 스크립트 언어라는 게 그냥 붙여놓기만 하면 그 뭐 어느 정도 오류가 생겨도 돌아는 가니까요. 그렇지만 제대로 배우기는 그만큼 또 어려운 언어 중에 하나예요.
자, 자바스크립트는 기본적으로 뭐 다른 언어와 똑같이 L밸류, R밸류가 있어요. 되게 이제 그 R밸류 값을 L밸류에 대입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변수와 상수를 선언해서 쓰고 있죠. 기본적으로 그리고 자바스크립트 중에 하나 그 특징 중에 변수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일단 기본적으로 모든 변수는 전역 변수로 간주를 해요. 그러니까 되게 이제 다른 언어 보면 어떤 함수 안에서 선언이 된다거나 아니면 어떤 블럭 안에서 선언이 된다거나 그랬을 때 그 내부 변수라는 게 있고 뭐 전역 변수라고 구분을 그렇게 지어서 하는데 자바스크립트는 뭐 그 전체적으로 언어 자체를 전역으로 놓고 계산한 그 다루는 면이 있죠. 그런데 그 뭐 아예 그 내부 변수를 사용할 수 없는 건 아니고요. 앞에 바 키워드를 사용해서 그 함수 내부에서 예외적으로 앞에 바를 넣으면요. var을 넣으면 그 내부적으로 사용이 가능하죠. 그래서 아예 전혀만 있고 내부 변수를 전혀 사용할 수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var 키워드를 빼고 그냥 쓸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다 전역으로 잡히니까 주의를 해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전역, 이건 이제 상수값들인데요. 상수 속성들인데요. 자, 인피니티가 있어요. 이것은 이제 무한대 속성이죠. 무한대가. 수학에서 많이 배우죠. 이런 무한대가. 그리고 너는 이제 숫자가 아닐 때, 뭐, 1, 2, 3이라든지 이런 숫자가 아니라는 그런 것들 나타내고요. 언디파인 이 속성을 잘 알아야 하는데요. 이게 상당히 오래 자바스크립트를 쓰시는 분들도 많이 혼동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자, 이 undefined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너라고 비슷한데요. 한 가지 다른 점이 자, 초기화가 안 된 값들이에요. 초기화가 안 된 값들인데 메모리에 실제로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그러니까 어떤 실제로 물리 메모리의 그 변수에 대한 공간을 딱 가지고 있다는 소리예요. 근데 이제 null 값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메모리에 어느 곳에 할당이 안 돼 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그 둘 다 이것은 이제 그 조건문으로 치면 뒤에 설명할 건데요. if else 같은 그런 조건문이 나올 때 둘 다 펄스하고 같게 쳐버려요. 근데 이제 주의할 점은 undefined는 할당된 상태, null은 할당이 안 된 상태라는 거. 근데 이제 다른 컴파일러 언어에서는 이런 좀 애매한 상황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대개 이제 다른 뭐냐 C나 자바 같은 경우는 null이라는 게 있죠. 이 null 포인터, 뭐 null 값이라고 하는 거. 즉 그 그냥 변수가 그 선언만 되고 전혀 할당이라든지 초기화라든지 안 된 상태를 나타내고 있죠. 그럴 경우에는 이제 이런 그 컴파일러 언어가 아닌 자바스크립트는 스크립트 언어이기 때문에 undefined 상태가 하나 또 추가적으로 있으니까 이거 구분을 잘 해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자, 연산자들이 있는데요. 이건 뭐 C나 자바에서 쓰는 기본적인 연산. 자, 덧셈, 뺄셈, 이게 이제 곱셈이죠. 이게 곱셈, 이게 이제 나눗셈이죠. 저도 맨 처음에 초등학교 때 컴퓨터를 처음 배웠을 때 이거 보고 많이 헷갈렸어요. 이게 꼭 나누기 같은데 이건 이제 퍼센테이지죠. 이건 쉽게 말해서 이제 나누고 나머지를 구하는 거예요. 나머지, 그 나누고 난 나머지 값을 구하는 거고요. 자, 이건 이제 증가, 감소 연산인데요. 그러니까 그 값을 일씩 증가시키거나 일씩 빼는 그런 연산자죠. 자, 이건 이제 그 조건 연산자죠. 조건문에 쓰이는 연산자들이죠. 자, 이것은 이제 비교 연산자들인데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그 뭐냐 자, 이거 보시면 자, 이게 이제 작죠. 안으로 들어가죠. 그래가지고 이쪽이 작은 거예요. 이쪽이 작다. 그리고 이쪽이 크잖아요. 벌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이쪽은 이제 큰 거예요. 크고 이쪽은 작으니까 이게 이제
예, 글씨를 잘못 썼네요. 자, 이쪽은 이제 작은 값, 큰 값이 되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이퀄이 있잖아요. 등호가 있죠. 그러면 이것은 예를 들면 보면 자 이거 뭐 이게 작거나 같다 혹은 크거나 같다 그런 의미죠. 그리고 이것은 앞에 느낌표가 있으면 다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합쳐가지고 다르다 그걸 뜻하는 거고요. 자 이거 이제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이게 이제 3개 쓰이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리고 PT에서는 하나 빠졌는데요. 원래는 다른 언어에서는 이렇게 2개를 쓰죠. 등호를 2개를 쓰면 이게 같다라는 뜻이 되는데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이렇게 3개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이렇게 2개 쓰는 경우도 있고요. 여기서 구분할 게 3개는 그 형까지 아예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는 예를 들면 스트링형 1, 뭐 이런 식으로 문자형 1과 또 이게 숫자형 1이 오면 이거 같은 경우는 엄연히 이것은 문자형이고 이건 숫자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른 언어에서는 이거 이제 서로 다르다 이렇게 치는데 자바스크립트는 이거마저도 서로 같다고 쳐요. 같으니까요. 어차피 이렇게 눈에 보이는 문자들로는 같으니까요. 자, 그럼 이제 2개 있을 때는 자바스크립트는 이걸 같다고 치는데 만약에 이게 3개가 오면 좀 더 정확히 구분을 하라는 뜻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 같은 경우 타입이 서로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3개가 오면 그 같은 일이라도 형식이 다르니까요. 하나는 문자고 하나는 숫자이기 때문에 그때 이제 다르다고 구분을 하죠. 그래서 이제 주의를 하셔야 돼요. 형까지 완전히 그 형식까지 완전히 구분을 할 것이냐, 어떤 변수의 형식까지 완전히 구분을 할 것이면 3개를 쓰고 그냥 뭐 숫자 문자 형식은 구분 않고 그냥 무조건 같으면 같다고 볼 것이냐 그럼 2개만 쓰고요. 구분해서 쓰셔야 하고요. 자 그리고 이 보면 비교 연산자들이 그 반환하는 값들은 true하고 false가 있는데 대개 보면 이제 그 다른 언어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일단 0이면 false가 돼요. 아까 undefined나 null이 와도 false형으로 인식을 하고요. 자 그렇지만 이 true는 실제로 보면 0이 원래 이제 뭐 사람들이 1이라고도 하는데 정확히 말하자면 0이 아닌 값을 true로 하죠. 자, 그리고 이제 조건문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도 뭐 다른 언어와 거의 유사하게요. 자, if를 쓰고 이 안에 아까 배웠던 이제 비교 연산자들이 나오죠. 이제 비교 연산자의 계산 결과 true가 나오면 이와 같이 가로로 쳐진 이 구역이 이제 실행이 되고요. 만약에 false가 되면 바로 그 부분은 가로 중가로 영역은 스킵하고 이 부분부터 실행이 되겠죠. 자, 이걸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 이 부분 다음에 자, 뭐 else문도 있고요. 그리고 또 else if문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좀 더 이제 더 복잡하게 제어할 수 있는데요. 자, 이게 이거 외에 이게 아닐 경우에만 실행하는 그런 부분이 또 필요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if문만 썼을 경우에는 이걸 이제 비구역이다 하면 true가 나왔을 때는 A, B 실행되지만 false가 나왔을 때는 B가 실행이 되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만들고 싶은 것은 이런 게 있다고 봐요. true가 나왔을 때는 A가 실행되고 false가 나왔을 때는 B만 실행되는 이거 같은 경우는 true, false에 상관없이 결과가 B는 무조건 실행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선택적으로 실행을 하고 싶을 때는 else를 써주죠. 자, 예를 들면 여기에 이렇게 하시고요. 자, 중괄호를 넣고 자, 이와 같이 B다 이렇게 하면 자 이럴 때는 여기에 결과가 이제 비교문의 이제 결과가요. 비교 연산자의 결과가 true일 경우에는 A만 실행되고요. false일 때는 B가 실행이 되겠죠. 이 부분은 스킵을 하고요.
바로 그냥 넘어가서 B부터 실행을 하니까요. 그리고 A가 실행되면 이 else문을 만나면 이건 실행을 하지 않아요. A 실행하고 나서 바로 이 다음부터 실행이 돼서 B는 실행을 안 하게 되죠. 그럴 때 이제 else문을 쓰고요. 자, else if문은 이 사이에 또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닌 또 중간 단계의 값이 나올 수가 있겠죠.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가 또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랬을 때는 또 else if라는 문장을 써서 그 비교하는 영역을 좀 더 세분화할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이 else if문 같은 경우는 이제 if문도 마찬가지겠지만은 else if문 같은 경우는 이제 구현을 할 때 스택을 써요. 그래가지고 else if문이 이제 보면 무한대로 쓸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될 수 있으면 이거 같은 경우는 쓸 때 그렇다고 해서 이제 뭐 너무 적은 건 아닌데요. 되도록이면 이게 너무 세분화됐다 했을 때는 else if 보다는 이제 스위치문 같은 경우를 쓰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죠. 불필요하게 이제 스택을 낭비하는 것보다는 그 스위치문을 쓰면 바로바로 이제 테이블식으로 특정한 구역을 바로바로 분기를 하니까요. 좀 더 효율적이 되겠죠. 속도 면에서도 그렇고요. 자, 조건문에 대해서 예제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기본적으로 예제를 하나 만들고요. 스크립트 보시고 자, 이런 식으로요. 자, 하면 2보다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죠. 자, 특정 뭐 A 값을 모른다고 했을 때, 자, 여기서 이제 3을 넣어줬는데요. 자, 2보다 작으면 2보다 작습니다. 2보다 크면 2보다 큽니다. 이렇게 메시지를 나오게 하는 간단한 건데요. 자, 보시면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3이 2보다 크죠. 그렇기 때문에 실행을 시키고요. 자, 이와 같이 이제 콘솔 창을 열어보면요. 자, 콘솔 창. 자, 이와 같이 자, 이와 같이 2보다 큽니다. 이런 콘솔 창 이제 결과가 뜨게 되죠. 자, 근데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자, 이제 하나를 더 할 수가 있겠죠. if else를 쓰면요. 자, else if를 쓰면요. 자, 2보다 작은데 자, 예를 들면 그러면서 일단 이 조건이 아니죠. 2보다 작지 않은 조건인데 예를 들면 자, 하나 더 구분을 해요. 자, 2보다는 큰데 5보다도 큰지 또 한 번 더 쪼갤 수가 있겠죠. 그 공간을 5도 크고 뭐 3도 크고 한데 예를 들면 3 같은 경우는 5보다는 작고 2보다는 크죠. 그러면 그렇지 하나 두면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또 만들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와 같이 3이니까 2보다는 크고 5보다는 작다. 이런 식으로 좀 더 이제 구간을 여러 개로 나눠서 구분을 할 때 else if를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예를 들면요.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1이라는 숫자를 넣으면 1이라는 숫자를 만나면 애플이라고 출력하고 2라는 숫자를 만나면 안드로이드라는 문자를 출력하게 한번 해볼게요. 이때는 이제 그 뭐와 같은지를 이제 알아보면 되겠죠. 1이라고 하고요. 보시면 A는 2일 경우에 일단 1일 때는 애플이고 1이 아니면 이제 안드로이드를 출력하게 했는데요. 자, 이거 보시면 검색창을 열어서 애플이라고 이렇게 나왔죠. 자, 2를 넣으면 A가 2기 때문에 안드로이드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런데요. 자, 그런데 예를 들면 더 만들었다고 쳐요. 좀 더 구분을 하기 위해서요. 자, 1일 때는 안드로이드 이런 식으로 이런. 자, 물론 이래도 이제 결과는 똑같은데요. 자, 예를 들면 해버리면 1도 아니고 2도 아니니까 기타가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근데 이걸 이제 똑같이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딱 그 어떤 구간을 갖는 게 아니라 뭐 같은지를 비교하잖아요. 이랬을 때는 뭐 else if를 여러 개 써가지고 어떤 값이 생길 때마다 그걸 이제 구분해주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렇게 구간으로 찾지 않고 이렇게 딱 그 값을 맞춰서 할 때는 else if보다는 스위치라는 구문이 있는데요. 자, 스위치문을 쓰면 좀 더 유리하죠. 자, 스위치문은 하는 방식이 자, 스위치 케이스문 같은 경우는 자, A 값을 이렇게 써주고요. 원하는 그 구분을 위한 변수 값을 이와 같이 써주고 자, 케이스 1일 때 2일 때 3일 때 자, 근데 3일 경우에는 없죠. 그래가지고 이럴 때는 디폴트 기타죠.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자, 이렇게 자, 이렇게 해도 위에와 같은 결과를 출력을 하죠. 둘 다 ETC가 나왔죠. 자, 근데 위에 같이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럴 경우에는 이렇게 딱딱 값이 하나만 딱 구분해 가지고 분기를 해야 할 경우에는 if else를 쓰는 것보다는 스위치문을 쓰는 게 훨씬 효율적이죠. 스택도 쓰지 않고요. 그리고 바로바로 분기를 하니까 그 어떤 퍼포먼스 측면에서도 유리하죠. 이거 같은 경우는 매번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겹치면서 비교를 해야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딱 정해지면 딱 한 번 비교하고 끝나요. 이거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제 1일 경우에는 한 번 비교하고 끝나는데 물론 이게 10까지 있다 그러면 그 10 중에 수가 9다 그러면 9번 비교를 해본 다음에 찾아내는 거죠. 그리고 그 원하는 값이 밑에 있으면 밑에 있을수록 비효율적이 되죠. 근데 이제 스위치문을 쓰면 그런 단점이 없죠.